이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인들하고 아침 먹는 조찬회에서 저기도 이제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이게 이제 화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 사람은 빨리 학습하는 인재, 이쪽에 더 이 비중을 둔다 그러더라고. 저게 왜, 저 이유가 뭘 것 같아? 빨리 학습하는 인재. 아니, 물론 유능한 인재 같으면 빨리 학습할 거야, 빨리 배울 거야. 빨리 학습하는 인재라는 것은 빨리 배운다는 뜻이다 말이야. 사람을 뽑을 때 이제 저걸 우선순위로 둔다고 그래서. 왜 저럴 것 같아? 저거는 만들어진 사람이나 뭐 스펙이나 이런 것보다도 학습을 빨리 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뜻이라고. 저거 왜 저럴 것 같아? 그 변화가 많으니까, 비즈니스 환경이 빨리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될 거지. 근데 빨리 학습하는 인재를 찾기는 참 힘들어. 저 친구가 학습을 빨리 하는지 늦은지 저 판단하는 게 어렵다고. 근데 빨리 학습하는 인재를 뽑는다는 거는 이 운동선수를 치더라도 이승엽이 같은 이미 스타에 간 선수보다는 유망주를 뽑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해. 그런 의미도 있을 거야, 틀림없이.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 스카웃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몇 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만큼 지식을 못 갖췄지만 학습력이 빠르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적은 투자로 이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저걸 명심을 할 필요가 있어. 오늘은 이제 이 사람을 배치하고 인사관리에서 뽑아서 사람을 배치하고 다음에 이제 일을 맡기고 다음에 성과를 봐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조직의 직무가 잘 분석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친구는 이 직무에 맞겠다 하는 걸 이제 적절하게 이제 안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은 이런 자질이 특별히 필요하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야구단 단장을 하려면 다른 걸 다 갖춰야 되지만 배짱이 있어야 돼. 과감하게 이 감독을 자를 줄 아는 배짱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감독 프로 스포츠 조직에서는 직무별로 또 마케팅 부서에 있는 친구, 갈 친구, 또는 선수단 운영부에 갈 친구, 또는 홍보부서에 적합한 친구, 이런 거 이제 홍보부서 같으면 신문 기사를 작성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DB 갖고 있는 DB를 이제 참고로 해서 새로 뽑거나 또는 이 사원을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야.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도대체가 우리 거래처가 우리가 상대해야 될 비즈니스 주체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나 회사 내부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가 생겨. 이게 권력이 있는 사람, 대리는 부장한테 을의 관계가 있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우리 여기 거래처 저 녹색은 스포츠를 만드는데 스포츠 이벤트를 만드는데 관련된 비즈니스 주체들이야.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서는 예를 들면 프로구단에서 선수를 뽑아와야 돼. 이게 스포츠 조직에서. 다음에 에이전트하고 선수의 관계는 선수가 갑이야. 선수가 에이전트를 자를 수 있다고 마음대로. 모든 부분에서 저래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돼. 비즈니스에서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포츠 조직의 이제 인사관리 담당자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이제 어디 배치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될 게 이 거래처가 어디다. 거기서는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직무에서 가장 기본이야. 기본인데 이 까딱 잘못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저기에 이제 경기장 사업에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을 배치할 때 그 직무가 어떻게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다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를 할 때 저기 이제 기념품 사업자 이거하고 이제 IOC 피파 프로구단 연맹하고는 분명히 이제 권리를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 갑이야. 그러면 저 사업자는 그 로고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권리를 사가. 그러면 그 단계까지는 무조건 프로구단 스포츠 조직이 갑이야. 근데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게 이제 저쪽에다가 권리를 팔고 난 뒤에는 갑, 을의 관계가 뒤바뀔 수도 있어. 그 권리를 넘겨줬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제재 수단들이 있지만 거기서 불량 제품을 만들거나 뭘 잘못했더라도 나중에 제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그래서 저 갑, 을의 관계가 꼭 돈을 지불하는 쪽이 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위치는 항상 바뀔 수가 있어. 근데 저기 광고주나 스폰서는 무조건 스포츠 조직의 갑이야. 그다음에 TV 방송사는 이제 이 콘텐츠 유통 권리를 돈을 주고 사가는 기업이지만 저거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어. 저 방송사에 관해서는 아주 킬러 콘텐츠를 갖고 있으며 콘텐츠를 만드는 쪽이 무조건 갑이야. 여러 방송사들 상대로 비딩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을의 위치에 떨어지게 돼 있어. 저는 이제 역학관계
또는 이 거래되는 품목이 뭔지 이 스포츠 조직에서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하기 전에 먼저 거래처가 어디다 하는 거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고, 다음에 자치단체, 저쪽에 하나 있는 게 자치단체 같은 경우 대개 선진국에서는 스포츠 조직이 갑이고 자치단체가 을이야. 그래서 자치단체가 항상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반대로 된 케이스가 많아. 그러면 이제 저기 보통 부서별로 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 선수단 운영부, 그다음에 이 선수 키우는, 뽑아서 키우는 육성부,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부, 관리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업무 정리가 잘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 배치를 할 때 직무 분석을 토대로 이제 이 배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선수단 관련 직무는 저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저기에 맞는 인재를 이제 이 배치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선수를 평가하고 연봉을 책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직원, 이런 친구들은 아주 성격은 공정해야 돼. 어디 뭐 동창이다 동문이다 해서 이제 거기에 이 평가가 헷갈리면 조직 전체에 이제 아주 큰 손실을 갖고 올 수가 있어.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 같으면 선수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선수가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 라이온즈가 두산한테 4위한테 형편없이 깨졌을 때 그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이 멘붕이 온다고.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4차전 정도에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선수를 어떻게 다독거려 줄 건지. 이런 친구는 좀 경험이 많은 친구, 또 위기를 이제 많이 경험해 본 친구, 그런 식으로 돼야 될 거고, 다음에 이제 뭐 스카우트 같으면 적어도 관상 손금은 볼 줄 알아야 돼. 그런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 관상을 보고, 관상보다는 심상이라 그래.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 운이 좋아지는 거야. 관상도 바뀌고. 그런데 적어도 2억짜리 3억짜리 선수를 스카우트 하면서 아마추어 기록만 보고 뽑아서는 안 돼. 베테랑 스카우트들은 이 선수들 관상을 보면 이 포지션에 맞는 선수다. 여러분들 이 야구, 특히 포수 포지션에서 얼굴이 사각형같이 안 생긴 포수가, 국내 선수 중에서 포수가 잘했던 포수는 거의 없어. 얼굴이 사각에 가까운 포수, 왜 그게 필요한가 하면, 피자들은 반대야. 피자들은 관상이 좀 날렵해야 돼. 그리고 손발이 길어야 돼. 손가락이 길어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피자가 이 공을 던져야 되는데, LG가 진 거는, 두산한테 진 거는 내 그 포수가 철삭거려서 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투수한테 안정감을 줘야 돼. 좀 푸근한 인상을 갖고 있어야지, 특히 위기에서
피자가 안심하고 던질 수 있다고. 그런 이제 저런 어떤 담당 보직별로 이제 이 개인의 성격이나 이런 걸 맞춰서 일을 맡겨야 돼. 선수건 프론트건. 트레이드는 이 동대문 또는 남대문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는 사람 같은 기질이 있어야 돼. 내가 야구단에 있을 때 한 구단 단장한테 엄청나게 바가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장사꾼 기질이 있어서 이 별것 아닌 상품도 잘 포장해서 이제 비싸게 받을 줄 아는 그런 기질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뭐 스카우트 트레이드 할 때 이제 저게 적어도 프로구단 사장이나 단장 방에는 저런 게 이제 걸려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 중간에 이제 누가 뭐 구멍이 날 수 있고 어디가 부상이 있고 하는 걸 이걸 세심하게 챙길 줄 아는 그런 이제 작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케팅 믹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고객의 눈으로 보는 자세, 내가 뭘 팔고 싶을 때는 살 사람 입장에서 이제 보는 자세, 이게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홍보 업무는 이제 대언론, 출판물, 이벤트, 뭐 지역사회 유대, 경기장 서비스 분석 이런 까지 하는데, 이건 매일매일 이제 어떤 경기장에서나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 어디에서나 경기가 있는 날은 이제 저런 일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이제 업무 매뉴얼에 저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저기서 만약에 이벤트를 담당할 직원이다. 그럼 최소한도 이 나이트 클럽을 많이 가봤거나 춤을 잘 춰야 돼. 그래야지 치어리더 팀 선발을 할 때 얼굴만 보고 안 뽑아. 그다음에 음악을 알아야 돼. 적어도 최소한 이 음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기자를 담당하는 데는 이제 많은 독서량이 필요할 거고, 신문 기사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케팅 수업에서 많이 해본 광고 효과 분석, 이거는 아주 치밀해야 되고, 물론 이런 걸 전부 다 한꺼번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각 업무에 이제 필요한 게 어떤 자질이다 하는 게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이 잡 디스크립션이야, 직무 분석이야. 그다음에 컨틴전시 플랜, 이것도 전 구성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될 일들이지만, 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여러분들 요새 신문에 매일 나오는 게, 이게 조직 관리가 아무리 잘 돼도 무슨 사고가 났는데 거기 대처를 못하면 조직이 마비가 돼버려. 검찰청에서 뭐 혼외 자식 이거 잘못 해놓으니까 검찰청 조직이 마비가 됐어. 다음에 무슨 뭐 정부 부처에도 항상 이런 게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야. 이 컨틴전시 플랜,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직무에 속해. 다음에 경영 관리나 기획, 이쪽에서는 분석력이 필요할 거야. 틀림없이 뭐 스왓 분석을 한다, 이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한다, 제너럴 일렉트릭 매트릭스 분석을 한다, 이런 분석력이 있어야 될 거고,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 다닐 때
지금 저런 걸 다 실습을 해봤으니까 어디 가서도 아마 어떤 조직에 가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런 걸 할 줄 알아야지 이제 저런 직무를 맡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경영 기획, 플래닝 이쪽에 이 직무는 저기 코스트, 프라이스, 밸류 저 개념은 반드시 저거는 또 어떤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야. 경영에서 필수 요소야. 비용보다는 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될 거고 다음에 가격보다는 밸류를 높여야 될 거다. 모든 경영인들이 추구하는 게 저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직무들이 저런 걸 이제 저게 뭐 잘 정리된 기업들도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수단에서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후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장은, 운영팀장은, 그다음에 뭐 스카우터, 부장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큰 기업일수록 잘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감독은 첫째, 저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저게 사실은 구단마다 다 뭐 독특하게 다 정해져는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DB를 활용해서 이제 배치를 하고 나서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를 한단 말이야. 평가는 여러분들도 시험 치는 걸 싫어하고 나도 시험 치는 걸 싫어해. 그거는 평가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꼭 필요한 거는 평가가 없으면 항상 그 조직에는 무능한 사람들만 남아. 그게 몇 바퀴 돌면 그 회사는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평가 자료는 꼭 이제 보상을 위해서만 필요한 건 아니야. 평가를 하다 보면 이제 장점, 단점 같은 걸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이 친구는 치밀하지는 않지만 안표상들 다루는 데는 최고다. 저 선수는 타격 기술은 떨어지지만 이 큰 게임에서 상대방하고 패싸움 붙을 때 팀워크에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디에 배치를 할 거냐. 그다음에 육성할 때 사람을 키울 때도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또는 우리 회사는 전체가 이게 부족하다. 그 사람을 키우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고 채용 활동의 평가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하면 야, 우리 회사에는 한양대 출신들이 일을 잘하더라. 그러면 다음에 뽑을 때 야, 이번에는 한양대 출신을 10명에서 20명 뽑아라. 그게 이제 채용 활동에도 활용을 하는 거야. 만약에 거꾸로 되면 반대로 될 수가 있어. 이 친구들은
줄여라 할 수도 있다고. 저게 이제 평가 자료는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이 돼. 꼭 보상에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평가할 때 유의해야 될 게 객관성이 결여된다. 내가 선수 시장, 선수 평가를 이야기할 때는 선수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평가가 용이한 편이야. 저 선수가 안타를 108개 친 거하고 54개 친 거하고 그건 딱 2배의 성과를 올렸다 하고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제 저기 객관성이 이제 결여되면 곤란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평균화 경량, 저건 뭔가 하면 일을 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한 군데 비슷비슷하게 평가하는 경향, 이것도 이제 지양해야 될 이제 사항들이야. 보상은 이제 보상의 3요소. 얼마나 줄 건가?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 기업의 규모나 또는 한 나라의 경제나 그 업계 규모나 이런 데 따라서 얼마를 줄 거냐, 최저 또는 최대. 그다음에 액수를 뭘로 정할 거냐. 그다음에 그러니까 평가 항목, 연봉이나 이걸 결정하는 항목을 뭘로 설정을 할 거냐. 다음에 어떻게 정할 거냐. 이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평가된 수치로 보상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보상할 때 3가지 기본 요소야. 보상은 연봉이나 급여, 다음에 복리후생.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자기 직무를 위해서 내가 박사과정에 들어가겠다 했을 때 그 학비를 회사에서 완전히 대줄 거냐, 아니면 일부를 대줄 거냐.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고.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시스템, 성과급에 속하는 거. 탁월하게 실적을 올렸을 때는 정해진 급여는 이거지만 인센티브를 어떻게 책정해서 줄 거냐. 이게 이제 이 보상에 관한. 다음에 이거 저 앞에 있는 저거는 아주 일반화된 거야. 4가지. 뭐가 능력이냐 하고 판단할 때 저 4가지는 아주 기본이야. 갖고 있는 지식. 2번째, 기술. 3번째, 태도. 4번째, 경험. 이걸 갖고 능력이라 그래. 일반 조직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지식, 기술, 태도, 그다음에 경험. 이걸 능력이라 그래.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술이 아직 없지만, 근데 과거에 내가 마케팅을 스포츠 조직에서는 안 해봤지만 이 영화사에서 마케팅을 해봤다. 그런 건 경험이야. 예를 들어 비슷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어떤 경험,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우위에 이제 평가를 받아. 그래서 저런 걸 이제 기술, 그다음에 뭐 지식, 태도, 경험. 태도, 이거는 꼭 겸손한 태도, 동양적인 태도가 이 항상 이 바람직하다고는 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 이 어떤 대기업도 오너가 사장으로 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이 꼭 보내보는 자리가 있어. 그게 이제 경력 개발이야.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 있던 사람을 저기 이제 현장 공장에다가 보내본다든지, 그건 CEO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해야지 CEO로서 자격이 있어. 보통 대부분은 3년 지나면 대리, 2년 지나면 또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경력,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기업이 크거나 또 시장이 빨리 변하거나 이런 업계에서는 이 다른 분야, 종적으로도 횡적으로도 많이 이제 이 업무 재배치를 한다고. 그게 이제 기업에서 하는 경력 개발이야. 꼭 계급만 높여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딴 분야에도 이제 배치를 해본다고. 그런 걸 다 통과하고 이래야지 이제 나중에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스포츠 조직에서는 이제 그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 승률 극대화 비즈니스 모델, 1위 지상주의 이런 데 같으면, 스포츠 조직 같으면 이제 선수단 운영 이쪽에 힘이 실릴 거고, 이 미국 프로 구단 같이 이익 극대화 모델을 채택하는 구단은 거기는 마케팅 조직이 훨씬 커. 거기에 이제 이 모든 인력이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이제 이 배치가 될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을 관리할 때 바꾸고 뭐 어떤 상황에 맞게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리더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할 때 우리나라 스포츠 조직의 최고 리더는 누구냐 하는 그 관점은 저 세 가지 관점에서 찾되, 저 틀을 놓고 오른쪽에 후보자들을 쭉 나열을 해보고, 과연 저런 장면에서 뭘 어떻게 그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반드시 저 기준을 없다 하면 이 못 찾았으면 없다 해도 돼. 근데 그나마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거는 찾기가 힘들더라도 저 중에서 이런 사람이 이래 했다 고 판단한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해 주길 바래.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되고, 뭐 전부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리더십은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뭐 동아리나 클럽이나 어디 어떤 조직에든 가서 보면 리더십이 있는 리더하고 없는 리더는 여러분들 구분을 할 수 있어. 근데 항상 이 리더십은 저 세 가지 장면에서 이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도 저런 장면에 처할 수 있고, 저런 장면이 왔다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으면 리더로서의 이 소양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조직 관리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리더의 리더십이야. 회사 방향을 확 바꿀 수도 있고, 단 이제 리더십은 회사 방향을 바꾼다는 게 저 위기의 인식이라는 게 뭔가 바꾸는 건 세 단계를 거쳐. 위기의 인식이라는 거는 이 항상 내 조직의 주변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뜨거운 물에 삼켜서 죽는 깨구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깨구리를 세숫대에다 놓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튀어나와 버리는데, 세숫대에 미리 넣어놓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뜨거운 줄 모르고 온도가 올라가는 줄 모르고 곰탕이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이제 위기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다음에 이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고, 다음에 변화를 시스템화 할 줄 알아야 돼. 저게 한 단계가 완성이 되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저게 사이클을 반복하는 게 기업들이 100년 동안 안 망하고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저게 사이클 같이 계속 순환이 돼야 돼.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마침 이제 요새 신문에 뭐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이건 본래 조직 관리에서 내가 제일 마지막 수업쯤 하는데, 이 재미있는 케이스가 나오면 이걸 먼저 땡겨. 여러분들도 이런 각도에서 요새 신문 일면에 나오는 걸 한번 기사를 한번 봐봐.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게 아주 재미있다고. 스포츠에서 위기는 이제 스타들이 탈선을 한다. 폭행의 연루가 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무수히 많이 봐. 또 이제 개인 종목에서 선수들이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 타이거 우즈 같이 바람을 피워서 이제 이 망하는 행위, 그다음에 피트 로즈 같이 승부 조작을 했던 이런 사례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하는 거야. 그다음에 또 계속 반복되는 사고, 경기 중에 선수가 식물 인간이 되는 거, 그다음에 경기 중에 사망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팬이 다치는 거, 경기장 붕괴 사고로 깔려 죽는 거, 유럽 축구에서는 그 홀리건 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이런 게 이제 발생했을 때 이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뜻이야. 크게 나누면 스포츠 조직에서 대처해야 될 돌발 사태, 이건 경기장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있고 경기장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게 뭐냐 하고 예측을 미리 해야 돼. 조직이 이 무슨 사고 수습 하나 잘못해갖고 이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식물 조직이 되면 곤란하니까 언제든지 이런 걸 맞이할 수가 있어. 먼저 예측을 하고
다음에 3P에서 프리벤트라는 게 예방책을 만드는 거야. 아, 저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하면 여러 가지 과거의 사고 리스트들이 있으면 저걸 예방책을 평소에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이제 프리벤트야. 다음에 예측도 하고 예방책도 만들었는데 일어났다. 그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할 건지, 이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비상연락망 대변인 임명, 요새 신문에 나오는 이제 그런 거 잘 봐. 항상 대변인 임명, 이게 굉장히 중요해. 조직 전체에서 어떤 그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비상연락망 구축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건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건데 실제로 딱 닥치면 저게 가동이 잘 안 돼요. 전화번호가 바뀐 걸 이 업데이트를 안 했다든지, 뭐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옛날 게 있다든지, 실제로 저걸 이제 주기적으로 뭔가 체크를 잘 해야 돼. 그다음에 저기 대변인 임명, 이거는 기본이야. 중구난방으로 떠들면 수습 대형 사고일수록 수습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외부하고 하는 이제 소통하는 채널은 하나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고 상황 변화를 수시로 발표할 필요가 있어. 그다음에 이건 요령인데 저기 첫째, 둘째, 셋째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추측성 발언은 금기야. 피해에 관한 것도 함부로 발표해서는 안 돼. 다음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도 이 금기사항이야. 그리고 항상 최선의 방안을 수습 중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요거는 책임 회피를 하라는 게 아니야. 사소한 것도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거는 저게 같은 사고가 꼭 2번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저거 이제 10대 행동 수칙. 여러분들 이제 저 잘 봐. 오리발 내밀기, 저거는 내가 볼 때 혼의 자식 그 검찰총장이 했던 것 같다. 아직까지 이제 진상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건 오리발 내밀기가 방법 중에 하나야. 저걸 어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위기에 대처할 때 저 오리발 내밀기 방법도 하나에 속해. 지연작전, 저거는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저거는 여러 조직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야. 그다음에 문화체육부에 이 차관이 사격장 운영 때문에 솔직하게 사과하고 사표 던지고 나간 거, 저게 솔직한 사과야.
다음에 윤창중 대변인이 미국에서 호텔에서 이제 성추행했을 때 바로 옷을 벗긴 거. 그런 게 이제 처벌 조치야. 그 사람만 이제 옷을 벗긴 게 처벌 조치야.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면 그건 이제 희생양 만들기야. 누가 이거 갖고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겠다. 이럴 때는 담당자가 이 사고를 쳤더라도 그 위에 이 묵직한 직위를 가진 사람을 쳐야지, 희생양을 만들어야지 여론을 무마를 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사태의 의미 축소. 이거는 워터게이트 사건 생각하면 돼. 좀 도둑이다 하고 축소를 했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그만두는 이 사고까지 확대를 냈다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의미가 축소됐다고 주장하는 이제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 신문, 뉴스 일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각 부처에서 어떻게 수습하는 방향을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기선제압은 이런 거야. 초기에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아예 이제 이 궁금증을 해소를 해줄 정도로, 또는 이게 나중에 커질 수도 있겠다 판단했을 때 이건 뭐 고약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외과 수술을 해버리는 거야. 저런 걸 이제 기선제압이라 그래. 다음에 이제 오리발 내밀기. 이 도대체 내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했을 때는 이걸 내가 구태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오리발 내밀기를 해도 돼. 아무도 모른다, 내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오리발 내밀기야. 그런데 이제 오리발 내밀었다가 그게 오리발인 줄 들키는 경우에는 이제 수습 불가능해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보통 이걸 많이 써. 그냥 한번 뭐 소나기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사태를 잘못하면 또 키울 수도 있어. 지연작전도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야. 다음에 이제 솔직한 사과. 이거는 뭐 망구불변의 이제 진리인데, 잘 통하는 이제 어디에서나 반드시 솔직한 사과는 할 필요가 있어. 그다음에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게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저게 처벌이 아니고 엉뚱하게 보너스를 줬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제 이 조직 내에서뿐만 아니고 축구 팬들이 이탈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만들어서 다음에 이제 불만 수렴 창구. 이 보통 여러분들도 어느 팀 뭐 팬이나 이럴 때 이제 뭐 구단이 처신을 잘못했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댓글 남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너무 폭주를 하면 이 차단하는 이 구단들이 있어. 그런 거는 사고를 오히려 더 키울 수가 있어. 구단에서 끝날 걸 그러면 그 구단이 속한 모기업의 회장한테까지 불똥이 날아간다고. 그래서 이 의사소통하는 창구는 함부로 셧다운 하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납득할 만한 고위직을 이제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것도 이 수습하는 방법 중에 10가지 중에 이런 걸 많이 섞어서 해. 다음에 이제 히트앤런 작전은 이제 언론을 상대를 할 때 이제 히트앤런 작전을 이제 많이 쓰는데, 저래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두드려 맞는 짓은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제 한꺼번에 모든 걸 하루만 두드려 맞고 말자 하는 그런 작전이 이제 히트앤런 작전이야.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머로 비껴나가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캐리어에는 아주 하기 힘든 고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경험을 쌓아야지 저게 가능해. 그래서 오늘 강의한 내용은 이제 조직 인사관리에서 이제 배치할 때, 사람을 뽑아서 배치할 때, 내가 이수에서 여러분들한테 구글 코리아하고, 그다음에 이 미 해군사관학교, 그다음에 오늘은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 여러분들 신문을 유심히 보면 항상 인사나 조직 관리에서 화두가 우리 회사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한다 하는 걸 그 회장들이, CEO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 오늘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 지금 현재 갖추어진 이 소양을 갖춘 인재보다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다. 그다음에 조직 관리를 할 때, 배치를 할 때는 이 잘 정리된 업무에다가 그 인재에 관한 DB를 토대로 적성에 맞게 이제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능력이라는 게 이게 외국인 회사는 딱 저 네 가지로 봐. 아까 이야기했던 지식, 기술, 경험, 이 네 가지로 그 사람의 능력을 본다고.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내 능력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볼 때도 그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도, 그 능력 개발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하고, 뭐 그다음에 보상을 할 때 또는 평가를 할 때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보상을 할 때는 뭐로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줄 거냐, 얼마나 줄 거냐,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인사관리, 조직 관리에서 그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조직하고 개인이 만족하게 만들 때 배치, 능력 개발, 평가, 보상, 이걸 다 하더라도 이제 꼭 중요한 게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위기에서 대처하는 방식 10가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 그거는 어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섞어서 이제 대처를 하는 방식이야. 그다음에 3P라는 이제 컨틴전시 플랜. 어떤
돌발 사고가 나는지 제일 먼저 예측을 하고 다음에 예방을 하고 예방책을 만들었는데도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게 조직관리에서 이제 다 된 밥에 이제 코 빠뜨리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저 위기 대처 방안 저게 잘 수립이 돼 있어야 돼. 요새 하도 신문에 이 대처하는 방식이 나는 저 10가지 기준에서 많이 봐. 무슨 사고가 정부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아 저거는 어떤 방식을 도입했구나. 아 저러 질질 끌고 가다가는 지연작전이 이 효과적이지 못할 건데 희생양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 뭔가 수습이 될 건데 스포츠 조직에 마찬가지야. 이게 스포츠 프로모션이라는 교과서에 나온 대처 방식이야.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야기했던 리더십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 세 가지 기준에서 맞춰서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에서 최고의 리더였거나 지금 현재이거나 그런 사람을 뭐 최다승을 했다 이런 거 갖고는 안 돼. 안 되고 저 기준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5분씩 조별로 5분씩 발표를 해라고. 자, 오늘 강의는 이상입니다.